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공공배달 앱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중소상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에 한 중국 요리 음식점.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코로나19로 주문량이 기존의 50%까지 늘었지만 음식점 사장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 앱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너무 많아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사를 해도 진짜로 너무너무 제자리에서 맴돌고 지금 제로대야 뭐야 전부 예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하고 있어도 배달 앱이 아니면 주문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매출액의 10%가량 되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은 공공 배달 앱 개발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인천 서구는 지난 1월부터,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공공 앱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고 서울과 다른 지자체에서도 앱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 배달 앱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좀 과도한 중개 수수료, 광고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공적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 얘기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와는 대조적으로 광주시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중소상인 연합회 차원에서 앱 개발에 착수한 데다 공공부문이 민간 영역에 발을 들이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제로 배달 앱을 거의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그 구축 상황이 봐가지고 이제 앱을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데 적잖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당장 공공앱 개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 예산을 반납해서 재난기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해외 연수를 포기하겠다는 의회가 아직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 군의회가 최근 의원 간담회에서 올해 해외 연수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 연수를 위해 세워뒀던 예산 2천만 원은 전액 반납합니다. 조만간 있을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외 연수 예산을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뜻으로 우리 다 같이 의원님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8대 강진 군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뒤 단 한 차례도 해외 연수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연례 행사 같은 해외 연수를 강행해 외유성 논란을 자초하는 것보다 국내 선진 사례부터 배우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보고 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그러나 우리가 의원들이 우리 안에서 또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대구와 경북, 충북 그리고 최근 전북의 광역기초의회 등 전국에서 해외 연수 예산 반납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그러나 강진군의회, 무안군의회, 구례군의회 등 기초의회 며칠 빼면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5월 5일로 확정됐습니다. 개막 이후 한동안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오늘 시작한 연습 경기도 관중 없이 치러졌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겨울에 몸을 웅크렸던 호랑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상황 때문에 예년과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응원가를 외쳐줄 팬들은 텅 빈 관중석을 앞에 둔 채 펜스 너머에서 아쉬움을 달래야 했고 심판진은 혹시 모를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둘렀습니다. 난생 처음 펼쳐지는 경기장 상황이 어색하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 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선수들 최대한 집중해서 좋은 플레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을 비롯한 기아의 코칭 스텝은 개막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될 무관중 경기에 초점을 맞추며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꾸준한 야구를 팬들에게 선보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Of course, we would love to make the playoffs. Everybody would. But the first goal, the foremost goal, is to be consistent in the way in which we play. 삼성과의 첫 연습 경기를 2대4로 패한 기아는 앞으로 하나와 NC를 상대로 3차례 더 연습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이곳 챔피언스 필드에서 키움을 상대로 역사에 남을 무관중 개막전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개관을 앞둔 전일빌딩 이사호의 전시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빠져있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과 광주를 알릴 상징적 건물인 만큼 개관 이전에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 사격에 탄흔이 남은 전일빌딩 10층 전시관. 헬기 사격이 있기까지를 설명한 타임라인에 5월 19일 계엄군의 최초 발포일이 빠져 있습니다. 계엄군이 시민군을 쐈다는 것을 설명하는 전시에는 당시 11여 단 군인의 말이 인용됐는데 이 군인은 현재까지도 인터넷에서 5.18이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리모델링된 전일빌딩에 백미를 할 수 있는 헬기 사격 전시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빠지고 들어가지 않아도 됐을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또 공식 문건이 아닌 일부 언론 기사들로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약간의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착오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좀 보완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광주시는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5월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가 전시 내용을 전부 감수했지만 보기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기에 오는 4월 말 개관 전까지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개관 이후에도 5.18 진상이 새롭게 밝혀지면 전시관에도 즉각 반영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논란이 없도록 저희가 재구중을 거쳐서 그 향후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8의 참상을 알릴 상징적인 공간이 될 전일 빌딩인 만큼 개관에 앞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두환이 광주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월 단체가 전두환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18 부상자회 등 5월 단체는 오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의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이를 위해 광화문 전두환 동상을 옮겨와 법원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도 긴급 생활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안에서도 어느 시군에 사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인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면서 읍면동 사무소 창구마다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이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신청하러 왔습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 생활비는 전남도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건강보험 정보자료 일선 시군에 제공하고 또한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서 상품권 확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도민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신속히 지급. 전남형 지원금과 별개로 자체 지원금을 마련한 지자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만일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전남형 긴급 생활비와 정부의 재난지원금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암군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의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전에 미리 안을 만들어 놓되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거를 수령이 될 수가 있어요. 전 국민에게 10만 원 정도. 그러나 지자체마다 재정 사정에 따라 중복 지원 계획이 달라 논란입니다.
자체 지원금 계획을 발표했던 여수시와 화순군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계획에 따라 지급 기준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남형 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양측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국책사업 등 설득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태스크포스는 산업단지와 문화관광시설 등 국책사업을 유치해 이전 후보 지자체를 설득할 만한 대안을 찾는 것이 핵심 과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양 시도는 지난달 25일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군공항 이전 문제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경제계 등 광주 지역사회가 광주형 일자리 해법 찾기에 함께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대표자들을 만난 데 이어 내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노사 상생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광주시와 노동계가 노력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광주 노사민정협의회의 틀 안에서 대화회장이 열리길 바란다며 노동계의 대화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광주 광산구에서 일어난 외국인 간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형사과와 국제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40여 명으로 TF를 만들어 달아난 외국인들을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근본적인 치안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는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 집단 갈등을 빚으며 폭행을 주고받았고 지난 19일에는 흉기 보복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 지인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붙잡힌 60대 남성은 금전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4살 이모 씨는 과거 지인인 60대 여성이 5천만 원을 빌려갔다가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음독을 시도했던 이 씨가 건강을 회복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국능률협회가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서를 광주은행에 전달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는 오늘 광주은행 본점에서 인증식을 열고 지역 내 탄탄한 영업력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돋보여 광주은행을 3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능률협회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전국의 11,800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파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프로축구 광주FC가 역대 베스트 11을 팬투표로 뽑기로 했습니다. 광주FC는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팬들이 직접 선정하는 역대 베스트 11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팬투표는 오는 27일 정오까지 광주FC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서구 금호 2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인 금호 2동과 나머지 8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호 2동은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고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흡입 매트와 에어샤워 등을 설치하고 억제제를 뿌리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을 중심으로 경찰의 시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조명한 안병하 평전이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평전에는 안병화 치안감이 전두환 씨의 만남 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